만약 당신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정체불명의 대기업 회장의 안주인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계속해서 지원해주는 존재라면, 그리고 그녀가 당신에게 아무 이유 없이 호의적이며 큰 프로젝트를 덥석 맡기기도 한다면 대체 그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녀는 친엄마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녀를 이용할 생각으로 다가온 여인일까요? 은호가 보기에는 고성이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삶을 누리는 여자였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자애로운 아내, 가족 앞에서는 다정한 어머니, 그리고 사회 속에서는 우아한 재벌가 안주인, 꽤나 완벽하고 멋진 미술관 관장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냉혹하고 미성숙한 또 다른 얼굴이 숨어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고가의 향수를 건네며 앞으로는 이거만 써. 너 위해 준 거야? 아니야. 내 코를 위해 준 거야 라고 말하던 날, 모두가 눈치를 보며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그 자리의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직원의 선택권은 사라졌고 인격은 물건처럼 취급당했습니다. 고성이는 돈과 권력으로 상대를 지배해야만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얼굴의 성격은 그녀가 지은호와 얽히게 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은호는 긍정적이고 책임감 강한 성격으로 주변에서는 맑은 눈의 광인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연애는 번번이 실패했고 꿈꾸던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의 길은 늘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카페 매니저로 일하며 근근히 버티는 하루 속에서 은호는 자신만의 공간을 꾸미는 일이 간절했지만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은호의 앞에 자꾸만 고성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플랫폼에서 갑자기 몸을 기울이며 쓰러지는 척을 하던 성희는 은호의 손에 기대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은호는 놀라며 부축하며 초콜릿을 건넸다. 성희의 눈빛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결의와 묘한 안정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었던 무언가를 되찾은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성희는 끊임없이 은호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자신의 갤러리 인테리어를 은호에게 맡기겠다며 고집한 것도, 다른 디자이너들을 제치고 큰 프로젝트를 그녀에게 던진 것도 모두 이유 없는 친절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은호를 자신의 삶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성희가 가장 모순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건 그녀의 딸을 대할 때였습니다. 자신의 딸인 박영라에게는 엄격하다 못해 잔혹한 잣대를 들이대며 삶을 통제했습니다. 살이 찔까 두려워 샐러드 이외의 음식은 입에도 대지 못하게 했고 늦잠은 물론 짧은 낮잠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눕는 자세까지 간섭하며 여자는 늘 단정해야 한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먹고 자고 입는 모든 것을 통제당하는 영란은 자신의 엄마 앞에서 늘 숨을 죽이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은호에게 보여주는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길거리 포장마차 앞에서 성희는 은호와 나란히 앉아 뜨겁게 튀겨낸 꽈배기 도너츠를 먹으며 웃었습니다. 젓가락을 건네며 이런 건 먹어도 되는 걸까? 내 건강에는 괜찮니? 라고 묻는 그녀의 눈빛은 낯설 만큼 다정했습니다. 영라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던 자유를 은호와는 당연한 듯 함께 누리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친절하고 다정한 그녀의 태도도 때문에 마음이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특별한 관심을 주는 걸까? 정말 단순한 호의일까? 은호는 알 수 없는 의문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점점 조여오는 엄마의 엄격한 간섭에 깊은 상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갑갑한 화실에서 뛰쳐나와 우연히 보게 된 은호와 성희가 다정히 웃으며 길거리에서 튀김을 먹는 장면을 본 영란은 자신이 본 장면이 맞는지 믿을 수 없어 놀라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평생 단 한 번도 엄마와 함께 팔짱 끼고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걸어본 기억이 없기에 자신은 한 번도 허락받지 못한 자유를 엄마가 알지 못하는 여자와 함께 웃으며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영란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도 그냥 평범하게 밥 먹고 조금 늦게까지 자면 안 돼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영라야,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영민하고 총명한 우리 딸, 넌 항상 모범을 보여야 해. 영라, 너는 늘 반듯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하늘건설의 얼굴이 되어야 해. 그 단호한 말은 영라의 가슴을 깊게 후벼 팠습니다. 남에게는 부드러운 표정과 자애로움으로 가득한 어머니가 왜 자신에게는 끝없는 통제와 억압으로만 다가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영라는 은호를 향한 묘한 질투와 분노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자신이 아닌 낯선
여자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생각은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결핍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이렇게 고성이는 자신의 딸에게 관대하지 못했을까? 그 두려움을 더욱 키우게 만든 건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는 박성재 때문이었습니다. 성재는 하늘건설의 본부장으로 누구나 부러워할 조건과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은 외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집안, 부유한 삶에도 불구하고 늘 공허한 마음을 채우지 못한 그는 은호의 맑고 솔직한 모습에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성재에게 역시 은호는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호의 따뜻한 배려와 미소, 꺾이지 않는 직진 같은 성격은 성재의 심장을 움직였습니다. 지혁에게 고백을 거절당한 후에도 꿋꿋하게 밝고 명랑한 그녀를 이젠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기에,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은 고성이었습니다. 은호와 성재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던 성희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고 마음속에는 두려움을 넘어 공포가 차올랐습니다. 안 돼. 아직 저 둘이 가까워지게 둘 순 없어. 성희는 가뜩이나 하늘건설 내에서 성재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것이 아주 눈엣 가시입니다. 오랜 시간 돌고 돌아 차지한 재벌집 안주인 노릇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온 자신의 과거의 노력을 혹시 성재를 통해 빼앗기게 될까 늘 노심초사하고 끝없이 경계하며 성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성재가 좋아하는 가난하고 바보 같아 보이는 은호가 눈에 들어왔다. 어리바리해 보이는 저 아이가 대체 어떤 이유로 성재에게 관심을 받게 되었는지, 혹시 어떠한 목적이 있어 성재에게 일부러 접근을 한 건 아닌지, 가난하고 백도 절도 없는 저 아이가 만약에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된다면 자신이 어떻게 해야 저 아이를 집안에서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줄 조력자로 만들어 성재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을까, 자신의 계획에 사용할지 고심 끝에 은호의 뒤를 캐고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은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은호는 모든 호의에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장님,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하철에서 도와드린 일이 너무 사사롭기도 하고 제가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데, 어느 날 은호가 조심스럽게 묻자 성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은호 씨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뭔가 믿음이 가서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은호는 그 떨림 속에서 뭔가를 감지했습니다. 이유 없는 호의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대체 은호에게 저렇게나 다정한 걸까? 지혁이 떠난 후 빠르게 가까워지는 성재와 은호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성희는 더 조급해졌습니다. 자신이 은호를 손안에 두기 전에 성재가 은호에게 고백이라도 할까봐, 두 사람이 서로에게 마음을 내어줄까봐, 또는 은호가 자신의 자리를 빼앗게 될 사람이 될까봐 불안해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말할 수도, 그렇다고 끝까지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은호는 성희의 야망이 가득한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저분이 왜 이렇게까지 나를 붙잡으려는 걸까? 혹시 내가 모르는 과거가 있는 걸까? 그녀는 조금씩 단서를 모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성희의 시선, 불필요할 만큼 과도한 배려들이 무언의 압박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의 떨림, 모든 것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은호의 본능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편 영란은 그런 은호의 존재가 점점 더 눈엣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에게 인정받지 못한 상처가 깊어질수록 은호에게 쏟아지는 엄마의 애정은 더욱 견디기 힘든 질투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감정의 균열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한편 고성희의 어린 시절은 지독히도 가난했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갖은 통에 지금의 대기업 안주인이 되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건 단순히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치밀하다 못해 잔혹하기까지 한 방법으로 지금의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까지 철저하게 계산한 것이다. 지금의 결혼 이전에 자수성가한 사업가와 결혼 후 아이까지 낳았지만 남편의 죽음으로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고, 그가 죽고 남은 빚만 떠안아 뱃속의 아이는 출산과 동시에 입양을 보냈다.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다니다 아내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성재의 아버지 진석을 만나 재벌집 안주인까지 신분 상승에 성공하였기에 그동안 자신이 낳았던 아이의 행방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하늘건설에서 자신의 입지와 권력을 확장하기 위해 자신의 사람이 더 필요했기에 자신의 혈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자신이 낳자마자 성별도 확인조차 하지 않고 버렸던
자신의 자식이 필요했다. 하늘건설에 들어와 자신이 낳지 못한 아들, 성재를 견제한 아들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자신이 낳았던 아이가 아들이길 바라며 자신의 혈육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녀. 과연 그녀의 혈육은 어디에 어떤 성별로 지내고 있을까? 이곳은 드라마의 예상, 줄거리와 흥미로운 전개를 사랑하는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가슴을 울리는 가족 이야기부터 눈을 뗄 수 없는 막장 반전까지 드라마를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즐거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이야기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드라마처럼 특별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사계절을 그려낸 따뜻한 가족 드라마 KBS 주말 드라마 화려한 날들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많은 사랑 부탁합니다.